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고요해지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속의 슬픔은 더욱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김복순 할머니에게 그러했습니다. 남편 박철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삶에서 찬란했던 색깔들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고 흑백의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늘 곁을 지켜주었던 반려자의 부재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 걸어온 발자국들이 사라진 길을 홀로 걸어야 한다는 현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의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이하 복순으로 지친 복순의 작은 손길은 집안 곳곳에 스며든 남편의 흔적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빛바랜 결혼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은 현재의 공허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가슴 저릿한 슬픔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던 낡은 가구들은 이제 텅 빈 공간 속에서 덩그러니 놓여 마치 멈춰버린 시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송도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복순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임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랜 친구 최정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복순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복순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두 사람 몫으로 차려졌던 식탁 위에는 이제 쓸쓸한 빈 접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아침 식사의 기억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더욱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송도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은 마치 굳건한 닷처럼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공간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전 제자들 만나러 학교에도 가봐.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최정임의 따뜻한 조언은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복순에게 큰 보람이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제자들의 소식은 때때로 그녀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는 제자들의 반가운 인사는 잊고 지냈던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후 복순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빈자리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일상적인 만남마저 조심스럽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홀로 내려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의 길을 밝혀주었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확신과 자신감이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지금 그녀는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하는 것조차 망설여지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 앞에 놓인 작은 촛불처럼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들은 낯설게 느껴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방문은 복순에 멈춰버린 듯 했던 시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박재현의 목소리에 복순은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 박재현과 며느리 서유미 그리고 18살 손녀 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들의 방문에 복순은 반가움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던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녀에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줬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복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둘러 가족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47세의 아들 박재현은 예전에 활기차고 순수했던 모습과는 달리 최근 사업 부진으로 인해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잦은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의 이마에는 전에 없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면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 서유미는 여전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복순의 하나뿐인 손녀 박수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수진은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맑고 밝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님 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평소에는 복순에게 살갑게 대하는 일이 드물었던 며느리 서유미의 갑작스러운 다정한 목소리는 복순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 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18살 손녀 박수진은 평소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예전과는 달리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색한 태도로 복순을 안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수진은 최근 미술대학 입시 준비로 인해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맑고 초롱초롱했던 눈빛은 빛을 잃고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아들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어머니께 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거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수진이의 장래를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이를 해외 명문 미술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나 뉴욕의 파슨스 같은 세계적인 미술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수진이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해외 미술대학에 간다고? 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녀는 의아한 마음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서유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의 재능을 생각하면 국내 대학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해외 유학은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특히 명문 미술대학의 학비는 상상 이상이죠. 학비만 해도 1년에 거의 7천만 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복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욱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듯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미는 복순의 침묵을 재촉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지만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1억 원 정도만 저희에게 지원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수진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복수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요구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돕고 싶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돈을 요구하는 아들 부부의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수진이가 정말로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거니? 복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복순의 눈치를 살피며 서로의 얼굴을 힐끗거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복순에게 더욱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서유미가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지금 조금 긴장했을 뿐이에요. 워낙 내성적인 아이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니 그런가 봐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하잖아요. 해외 명문 미술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수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의 능숙한 말솜씨와 아들의 불안한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해왔던 그녀의 직감은 손녀의 떨리는 눈빛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간절하면서도 슬픈 눈빛은 결코 미술대학 진학을 진심으로 원하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볼게.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결정하기는 어렵구나. 복순의 신중한 답변에 아들 박재현과 며느리 서유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만이 뒤섞인 굳은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복순은 점점 더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복순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그 어색하면서도 형식적인 친절함은 복순의 단호한 답변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까지는 저희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수진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들 박재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나 걱정보다는 노골적인 초조함과 압박감이 묻어나왔습니다. 복수는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적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 부부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급박하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들의 행동은 그녀에게 깊은 의구심을 넘어 불쾌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복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재현아,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니? 수진이 유학 말고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렴. 복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현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고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서유미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정말로 수진이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서유미의 어색한 미소와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그녀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순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고 침묵 속에서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손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려 애쓰는 수진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랑 잠깐 할머니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너희 부모님은 잠시 거실에 계시렴. 복순의 예상치 못한 제안과 단호한 말투에 아들 부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에 남았고 복순은 손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굳게 참았던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의과대학에 가기 싫어요. 수진의 떨리는 고백에 복순의 가슴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는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렴.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복순의 따뜻한 위로에 수진은 그동안 홀로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토록 반대하는 미술대학 진학이었고 몇 달 전부터 부모님은 그녀의 꿈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의과 대학만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명문 미술대학 이야기는 오늘 할머니에게 처음 꺼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불안해하고
제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엄마는 저한테 계속 의과대학에 가라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복수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녀의 간절한 꿈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아들 부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수진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 유학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며느리의 허영심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녀의 억눌린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며 깊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훔치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서 지내자. 내가 그린 그림들도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복순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지 복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더욱 굳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술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림, 계속, 을 그릴 때만. 제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수진의 간절한 외침은 복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붓터치로 세상을 담아내는 화가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손녀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복수는 억눌렸던 자신의 꿈의 잔재를 보았고 이제라도 손녀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순 역시 젊은 시절 간절히 원했던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아름다운 문학 작품 속에서 영감을 얻고 섬세한 감수성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작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당시 엄격했던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교육대학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교직 생활은 그녀의 적성에 비교적 잘 맞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름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손녀 수진의 간절한 외침은 복순에게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닌 꺾여서는 안 될 소중한 꿈의 절규로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복순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수진의 불안했던 눈빛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간절한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존재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수진과 함께 거실로 돌아오자 그곳에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들 박재현과 며느리 서유미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유미야. 수진이는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낼 거야. 여기서 입시 준비도 하고 편안하게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복순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아들 부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 서유미가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저희 딸인데요. 어머니께서 함부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수진이의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진이도 이제 곧 성인이 될 나이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말해서 의과대학 진학은 수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부가 원하는 것 아니니? 복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들 박재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희는 다 수진이의 미래를 위해서... 복순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강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자, 재현아. 수진이한테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다. 너희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꿈을 함부로 짓밟을 권리는 없는 거다. 복순의 단호한 어조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깨고 며느리 서유미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수진이 대학 학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술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결국 저희 힘으로는. 하지만 복수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내 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간다면 그 정도 학비는 내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처음 요구했던 그 거액의 돈은 너희의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겠다. 재현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냉랭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저희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아들 부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뒤로하고 복순의 집을 나섰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복수는 떨고 있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굳건한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수진아. 할머니가 내 곁에 있을 거고 내 꿈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마지막 차가운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순에게 남은 것은 손녀의 소중한 꿈을 지켜내고 자신의 남은 삶을 스스로의 의지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용기뿐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시작된 그녀의 용기 있는 반격은 이제 막 그 막을 올린 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했던 욕망과 거짓 속에서 김복순 할머니는 손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는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김복순 할머니와 손녀 박수진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